반갑습니다. 석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비롯해서 2021학년도, 즉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하는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세 학교의 같은 학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 지원 요소와 채용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반도체 공학과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0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꼭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공학과에 대해서 입시처를 원래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지원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4월이죠. 저번 주인데 작년에 성대 반시공에 합격을 했던 학생의 학부모님이 연대 반시공이 신설이 되면은 성대보다 당연히 상위 호환인데 반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조금 상보단 빠르게 반도체 공학과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연대 반시공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공학과 20학번 학생들이 다수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채용 연계학과는 진학했을 때 4년 장학금 다 받아놓고 거기서 반수하거나 하면 이거 다 뱉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오해도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선발하는 학생이 좀 적다 보니까 정보도 굉장히 적고 재학생들의 카더라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보를 깔끔하게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비주류 공학계열에 진학했던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년도 성대 반시공에 진학에 성공했던 어머님들까지 골고루 연락이 오고 있고요. 보통 학교 단위에서 신설되는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2021학년도부터 연세대와 고려대학교가 라이벌처럼 같은 과를 신설하고 같이 모집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공학 전공들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로망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채용 연계형 학과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품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에 가면 무조건 해당 기업에만 가야 된다, 해당 기업에 입사하지 않으면 1에서 4학년 학비를 모두 뱉어내야 한다 등등, 여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각종 채용 연계형 학과를 고민해본 학생이라면 이런 루머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이야 붙여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진학을 하지만 장래의 진로가 바뀌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붙여주고 입사까지 시켜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채용 연계형 학과 학생들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은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 시스템은 말 그대로 기업 측에서 대학 측의 인재 양성, 교육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 측에서 이제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여겨지는 반도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들의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직무 적합성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기존의 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대학에 추가적인 인프라를 투자하는 위탁 교육의 형태가 바로 이 채용 연계형 학과의 기본적인 운영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기업이 도맡아야 할 신입 교육을 대학 측에서 미리 시켜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신입사원을 키운다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예요. 입학만 하면 무조건 취업이 보장된다. 우선은 이 채용 연계형 학과에 입학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폰서 기업,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투자를 해주는 기업에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 반시공의 경우에는 2학년 때 타 학교의 4학년 취업준비생들과 마찬가지로 삼성 최소 채용 절차인 SSAT, 삼성 직무 적성 검사와 면접 및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시공 소속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SSAT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직무 적합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삼성 입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반시공 들어갈 이 머리를 가진 학생이라면 대부분 통과를 하는데, 삼성에 입사할 생각이 없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 SSAT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입학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된다는 말은 거짓이고요. 입사 포기 시 4년 전액 등록금을 뱉어내야 한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갔는데 진로에 안 맞아서 자퇴나 반수를 하게 되면은 이 4년짜리 등록금을 다 뱉어내야 되나요?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다 뱉어내죠? 이렇게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반시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 때 SSAT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삼성 입사를 확인 짓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고 지원금 명목의 계약금을 받게 돼요. 이 반시공 학생은 입학할 때 입학생 전원에게 총 4년 중에 2년 전액 장학금이 학교 이름으로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통해서 1학년에서 2학년 등록금을 해결을 하고 2학년 때 SSAT 보고 직무적성 검사 보고 삼성 대여장학생 서류에 사인을 하면은 나머지 3, 4학년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계약금 명목의 장학금이 지급이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졸업 이후에 삼성에 입사할 생각이 없어서 대여 장학생으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 하는
하는 학생은 3학년 등록금부터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반수를 한다, 그런 거는 등록금을 뱉어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성균관 대학교 측에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3학년 때 들어가서 저 대여장학생 이 서류를 사인을 했는데 그때 반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조금 고라파지겠죠. 그거는 실제로 성균관대 반시공 학생들이 작성을 하는 대여장학생 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의 내용으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3학년 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SSAT에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기사의 대여장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적 무리를 빚는 일을 하지 않는 등 품위를 유지하며 기사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에 충성을 다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은 기사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학비 보조금, 장학금이 본인이 기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인의 학위 취득을 위해 지급되는 대여금인가 기사의 대여 장학생 운영 기준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성균관대학교 반시공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대여장학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조항이에요.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밑에 조건이 더 있는데, 삼성전자 학부 대여장학생 학위취득 서약서. 본인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학부 대여장학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졸업 요건 및 입사규정 미충족 시 학부 대여장학생으로서의 자격 박탈 및 계약이 파기, 입사 취소 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과 대학원 진학 취소 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학부 대여장학생 졸업 요건 및 입사 규정, 반시공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지켜야 될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연세대학교도 삼성이 후원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 조건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학기 이내 학위 취득, 1년에 2학기니까 이 반시공 학생들은 4년 내에 졸업을 해야 돼요. 군유학 이런 거 빼고. 쉽게 말하면 너네는 애초에 삼성의 자본이 들어가는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휴학해서 헛짓거리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졸업해서 삼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총 평점 평균 3.0 이상, 3.0을 넘겨야 이 대여장학생의 졸업 요건과 입사 규정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의 졸업 요건과 거의 비슷한데 8학기 이내 그리고 학점 제한이 조금 빡세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조건들 중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대여장학생의 권리가 날아가는 것, 즉 30일 이내에 투자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시공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굉장히 빡센 대학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사 포기 시 4년 전액 등록금을 뱉어내야 한다는 것도 거짓. 아무리 많아도 2년짜리 등록금만 뱉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사를 포기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면은 등록금을 뱉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과별로 세부사항이 조금 다르긴 한데, 기업 측에서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시에는 대학원까지 연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여장학생의 대학원 진학이 연구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공학과 나왔는데 뜬금없이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진학할 시에는 이 등록금 지원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이나 LG 측에 대해서는 이런 대학원 진학 전공에 대해서도 확실히 면밀한 기준을 마련을 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원 진학까지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계 전공 대학원 진학 시에는 장학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실도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거의 다 거짓이라는 점을 지금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대 반시공뿐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